우리 요거 하나 하고 한 10분 쉬었다 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방이 수천리라서 인구가 적지 않고 갖춰지지 않은 물산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경제의 규모는 부족하지 않다야. 경제의 규모는 부족하지 않다야. 즉, 우리나라는 조건으로만 따지면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과 물에서 얻어지는 이로운 물건을 전부 세상에 내놓지 못하고 생산량이 부족하고 조금만 기술 개발하면 쌀 더 많이 만들 수 있는데 고기 더 많이 잡을 수 있는데 그거 못해. 경제를 윤택하게 하는 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여기에서의 이 도는요, 국가적으로 하는 제도, 기반 시설, 경제를 윤택하게 하는 상업 행위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인식, 이러한 것들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날마다 쓰는 물건과 할 일을 팽개쳐 둔 채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의 문제점이지. 너 잘 살 수 있는데 이 좋은 걸 가지고 왜 안 써? 이것이. 그리하여 중국의 주택, 수레와 말, 색채와 비단이 화려한 것을 보고 사치가 너무 심하다 라고 말해버리는데 글쓴이는 이야기합니다. 이거 헛소리다. 중국이 사치로 망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는 반드시 검소한 탓에 쇠퇴할 것이다. 즉, 중국은 사치로 망한다 할 것 같으면 가정, 우리나라는 반드시 검소한 탓에 쇠퇴할 것이다. 단정적 어조. 즉, 중국은 사치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검소한 탓에 쇠퇴할 겁니다. 쓰여있는 또 내용 전개 방식, 대조, 대구. 그리고 바로 요거가 검소함이 글쓴이가 생각하는 문제점이지. 아끼면 안 돼. 이런 것들. 자, 왜 그러한가 물어보고 바로 대답해 줄 거죠. 옆에다가 또 내용 전개 방식, 문답. 자문자답이라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한가? 물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는 것을 검소함이라고 일컫지, 자기에게 물건이 없어 쓰지 못하는 것을 검소함이라고 일컫지 않는다. 앞에 있음에도 쓰지 않는 것 1, 물건이 없어서 쓰지 못하는 것 2. 우리나라의 상황은 1이야 2야? 2야. 우리나라 상황은 없어서 쓰지 못하는 주제에 에헴 나는 검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예. 현재 우리나라는 진주를 캐는 집이 없어. 진주, 세모. 시장에는 산호의 값이 매겨져 있지 않다. 산호. 금이나 은을 가지고 점포에 들어가서 떡과 엿을 사 먹지 못한다. 금, 은. 세모친 애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조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치품이라고 생각하는 물건이야. 이런 우리의 풍속이 정령 검소함을 좋아하여 그러겠는가? 밑에다가 쓸까요? 아니다. 검소함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런 걸 가질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안 되는 거다. 단지 재물을 사용할 방법을 모르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의 풍속은 재물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다. 돈 쓸 줄 모르는 거다. 재물을 사용할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재물을 만들어낼 방법을 모른다. 재물을 만들어낼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백성들의 생활이 궁핍해진다. 여기 방금 읽은 이 네 줄에 쓰여져 있는 내용 전개 방식 뭐예요? 하나하나 따지면 인과. 이것 때문에 요거다. 요것 때문에 저거다. 저것 때문에 그거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죠. 연쇄. 인과 연쇄의 방법이 쓰여져 있다. 재물은 비유하자면 우물이다. 빨간색 체크. 우물에서 물을 퍼내면 물이 가득하지만 길어내지 않으면 물이 말라버린다. 대꾸, 대조. 마찬가지로 비단옷을 해 입지 않기 때문에 나라에서 비단을 짜는 사람이 없어지고 비단옷을 해 입지 않는다. 화살표. 나라에서 비단 짜는 사람이 없다. 다시 화살표. 그 결과 비단을 짜는 그릇이 기술이 피폐해졌다. 끊어. 조잡한 그릇을 트집 잡지 않고 물건을 만드는 기술을 숭상하지 않기에 화살표. 나라에서는 공장과 도공, 풀무장이가 할 일이 사라졌고 화살표. 그 결과 기술이 사라졌다. 또 끊어. 나아가 농업은 황폐해져서 농사짓는 방법은 형편없고 상업을 박대함으로 상업 자체가 실종이 되었다. 끊어. 산업공상 내 부류의 백성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곤궁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서로 구제할 길이 없다. 애불발이 다 같이 가난해진다. 이거죠. 나라 안에 보물이 있어도 강토 안에서 용납되지 않으므로 다른 나라로 흘러들어간다. 남들은 날마다 부유해지지만 우리는 날마다 가난해지니 이거는 자연스러운 추세다. 너무 당연한 거다. 재물을 우물에 비유했고요. 내용 전개 방식 일단 비유했고요. 자꾸 화살표 하고 있으니까 인과 들어가 있고요. 이렇고 저렇고 요렇고 저렇고 열거되고 있고요. 남들은 부유해지지만 우리는 가난해진다. 대조 있고요. 내용 전개 방식은 이런 거지. 전체적으로 지금 단락에서의 하고 싶은 거는 뭐예요? 우리나라 조선 경제의 취약성. 그리고 그 취약성의 원인.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예상되는 결과. 요게 내용 전개, 내용이 되겠죠. 옛날 영화기는 한데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해서 그런 멘트가 있었는데 나는 그게 너무 꽂히더라고. 너 지금 저 사람들이 패션쇼 러너웨이 걷고 있는 옷이 되게 하찮고 웃기게 보이지. 그게 2년이 지나면 어디로 가고 또 2년이 지나면 어디로 가고 결국엔 넌 저런 옷을 입게 되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렇게. 지금 종각이 있는 종로 내거리는 연달아 있는 시장 점포의 거리가 1, 2도 채 안 돼 있습니다. 즉 종각에 있는 종로 내거리 상업지구인데 규모가 작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중국에서 내가 거쳐간 시골 마을의 점포가 끊어 글쓴이의 경험을 제시해주고 있다. 대개 몇 리에 걸쳐 있다. 우리나라의 제일 큰 시장은 1, 2가 안 되는데 중국 시골 장터는 그것보다 훨씬 커. 또 거기에 운송되는 물건의 번성함과 여기에서의 물건의 번성함이라는 거는 거기에서의 거래량이 많다라는 거예요. 거래량이 엄청 많고 품목의 다양함이 우리나라 전체의 물건으로도 미치지 못한다. 중국의 점포 한 개가 우리나라보다 더 부유한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은 여기 빨간색 여러 물자가
유통되느냐 유통되지 못하느냐에 따른 결과다. 왼쪽으로 와서 내용 정리된 거 보러 갈게요. 우리나라 경제체제의 문제는 뭐예요? 제도가 빈약해. 사람들의 인식도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아. 가난한 주제에 검소하다고 그냥 스스로 위로하고 있어. 재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우물에 비유할 수 있는 재물.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 써야 한다. 돈 써야 돼. 종로의 점포와 중국의 시골 점포를 비교하면서 조선 경제의 취약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 만약에 얘가 시험 문제에 나온다라고 하면 3번 허생전 얘기는 반드시 나오게 될 거다. 옆에 나와 있는 1, 2, 3번 역시 3번 드릴게요. 시작! 1번 윗글을 통해 당시 사회상 산업공상 사이의 양극화가 심해져. 무슨 말이야? 선비는 엄청 부자. 내려갈수록 점점 가난해지는데 장사하는 사람 엄청 가난해져서 계층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그런 얘기 없죠. 산업공상 줄 세워놓고 상업을 천시한다 그런 얘기는 있지. 우리나라 상황을 검소하다고 치부하면서 기술을 숭상하지 않았다. 상업이 황폐해졌다. 그래서 어떻게 가난해졌다. 중국의 화려한 문물을 보고 사치가 심하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죠? 생산되는 물품을 바탕으로 경제를 윤택하게 하는 방법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물론 이 방법이란 말 대신에 본문에서는 도를 갖추지 못했다. 셋째 줄 도라고 했었지. 나라에서 사용되는 여러 물건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경제체제가 갖춰져 있지 않았다. 그렇지. 다른 말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유통구조가 취약했다. 유통구조가 취약했다. 이런 것들. 윗글의 입장에서 보기를 비판해 봅시다. 나의 할아버지가 성천 부사로 있을 때 그 도의 감사는 학사 김웅조였다. 우리 할아버지에게 편지 한 장을 보내온 것이 지금까지 상자 속에 간주되어 있는데 주척으로 재면은 세로는 9치, 가로는 한자 2치에 지나지 않고 종이 또한 품질이 얇고 나쁘다. 평안도는 서쪽이 부유한 지역이었고 그러니까 평안감사도 자기 싫으면 나름 그런 말이 있지. 평안도 감사가 그렇게 알짜 자리였다고. 상업의 중심지라서. 감사란 존귀한 벼슬인데도 재정을 이처럼 아꼈으니 그 무렵 풍속도 짐작할 수가 있다. 그 무렵 사람들 엄청 절약하면서 살았구나. 그런데 지금 수령들이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면 종이 품질이 가장 나쁘다라는 것도 두께가 이와 비교하면 갑절이 더 되니 종이값만 따져도 옛날에 비하면 7, 8배가 넘는 셈이다. 요즘 놈들 쓸데없이 고급 종이 쓰고 있어. 상관에게 보내는 편지 종이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을 쓰게 되니 값을 따져도 몇 갑절이 될 것이다. 지금으로 따지면 얘네 겁나 비싼 A4지 쓰고 있어. 이런 느낌. 나는 중국 사람이 쓴 편지 종이도 보았으나 이렇게 좋고 큰 것은 일찍이 보지 못했다. 코딱지만한 조선 놈들이 중국 애들보다 더 비싼 종이 쓰고 있어. 정신 나갔어. 대개 종이란 것은 사대부가 몸소 만드는 것이 아니니 만들자면 그 재정도 반드시 민간에서 나와야 하는데 위에서 쓰기만 하는 자는 이것 재정을 걱정하지 않으니 백성을 못 살게 한다라는 것도 이 종이 한 가지만 봐도 알 수가 있다. 야, 고급 종이 쓰지 마. 아무거나 막 써. 이면지 써. 뭐 종이 좋은 거 쓰려고 그래? 라는 사람한테 윗글의 아저씨 헛소리 하고 있네. 고급 종이를 써야 고급 종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종이 만드는 제조 기술이 발달하고 그래야 백성들의 삶이 윤택해지는 건데 무조건 아낀다고 좋은 거 아니야? 정답 4번. 좋은 종이 사용을 장려하지 않으면 관련 기술이 쇠퇴할 수가 있다. 비난하는 것만은 해결책이 아니다. 이 말은 그냥 외워두시면 되겠지.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허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일단 포인트는 요거지. 우리나라의 형편은 무엇으로 알 수가 있어요? 만냥으로 온갖 과일의 값을 좌우했다. 이게 뭐 연구 결과마다 따라 다르기는 한데요. 이 조선 후기로 가면 한 냥이면 지금 돈으로 한 2, 30만 원 정도야. 지금으로. 그러니까 옛날 사극 보는데 국밥 하나 주시오. 얼마요? 성냥이요. 이게 미친 거야. 국밥 한 그릇에 60만 원이라는 얘긴데 그때 푼이라는 단어를 써야겠지. 그러니까 만냥이니까 대충 한 20만 원으로만 계산해도 뒤에 공 4개 더 붙여야 되니까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한 20억이면 우리나라 과일 값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지. 택도 없죠. 이렇게. 저기 도매시장 청검을 뭐지? 도매시장 같은 데 가는 거 보면 이 아저씨들 경매하는데 그 뭐지? 자기 주종목이 있대. 이렇게. 근데 이제 비싼 종목을 경매하는 아저씨들이 좀 목에 힘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그냥 그렇대요. 우리나라의 형편을 알만하구나. 우리나라의 형편은 어때? 20만 냥이면 과일을 싹쓸이 할 수가 있어. 경제 규모가 작고 무엇이 발달하지 않았다? 유통 구조가 발달하지 않았다. 이 정도로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적은 돈으로도 그래서 적은 돈으로도 돈으로도 특정 물건을 독점할 수 있다. 나중에 꼭 돈 벌어서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고등학생 때도 허생전이 교과서에 있었어요. 일단 정치.